안녕하세요. 유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작가 공간으로 정말 멋진 작가님 모셨거든요. 저희 먼저 소개하고 바로 작가님 소개해드릴게요. 전 더덕이고요. 김PD고요. 네, 작가님 잠깐 소개를 해주세요. 간단하게. 네. 저는 필명 물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전수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이 책이 너무 표지부터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앞에 작가님 소개에 있는 글 잠깐 읽어봐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요거 읽어봐 드릴게요. 물결, 전수진. 가끔은 정상인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세계 여행자. 감수성과 표현력이 풍부하던 시절의 눈으로 한 걸음 걷다 보니 어느새 지구 한 바퀴를 돌았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을 행운과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의 힘이 아니었을까. 와, 요 부분 보면서 저 이 책을 이제 후루룩 진짜 순식간에 다 읽었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건 진실입니다. 네.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붙잡고 그냥 쭉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문장이 제 취향? 네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이권을 써야 될 계기를 또 만들어주시네요. 네, 너무 좋았고, 그리고 작가님의 이 뭐랄까 에너지 넘치는 살면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네,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할 것 같아서 일단 이 책의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한번 훑고 작가님 인생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이제 훌쩍 여행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여행을 왜 떠나게 되셨는지. 네, 맞아요. 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원래 워낙에 제가 여기 적혀 있지만 감수성과 그 표현력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네네. 네. 심지어 저희 가족들마저 집에서 저한테 오바 좀 하지 마라. 이럴 정도로. 진짜? 네네. 근데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금 뭔가 제 자신을 완벽하게 100%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무의식적으로. 네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제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갔었는데 가고 보니까 세상에 저의 이 리액션과 어떤 정말 이 감수성 풍부한 이 모든 제스처나 이런 표현력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쵸. 거기서는 다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너무 좋아해요, 저를. 밴쿠버 쪽이셨어요? 퀘벡 쪽이셨어요? 그 밴쿠버 근처에 빅토리아 아일랜드라는 조그만한 섬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거기 가봤어요. 네. 거기서 3개월을 제가 초반에는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제가 봤을 때 퀘벡 쪽 가셨으면 더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퀘벡은 제가 여행으로 나중에 후반부에 한번 가기는 했었는데 또 캐나다 얘기하면 또 책 한 권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 다음에 또 자세한 얘기는 아껴두기로 하고 네. 아무튼 그 이후로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제가 정말 살아있다는 거를 느꼈어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내가 되었구나를 느껴서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이 굉장히 좋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간호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 제가 또 VIP 병동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 뭔가 그 표정과 그 표현이 사람을 좀 밝게 해주는 에너지도 있고 그 환자들은 그런 에너지의 간호사를 만나면 너무 좋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하게도 또 저희 그런 모습들을 좋게 평가해 주셔서 VIP 병실에서 일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일이 익숙해지고 나니까 조금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이건가? 이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내가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묻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던 차에 제가 우연히 발칸반도의 푸른 바다를 찍은 사진을 봐요. 근데 그분이 세계 여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인터넷 글에서. 그런데 저 사람도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못하고 있지? 저 사람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우와. 약간 그런 뭐랄까 좀 오기랄까 좀 질투 어린 그런 마음에서 시작돼서 결심했습니다.
나도 세계 일주를 해야겠다. 아. 네.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지만 결심도 수십 번 하지만 안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 약간 미쳤었나 봐요. 근데 돌이켜보면 저는 좀 제가 저 네.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살아갈 길은 있다. 꼭 꼭 간호사의 길, 뭐 회사 직장으로만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고 뭐 내가 또 그렇게 또 1년을 다니다 보면 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뭔지 알고 또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맞네요. 인생은 진짜 한 번뿐인데 맞아요.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결정을 하신 거네요. 그때. 맞아요. 그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떠나야겠다 하면서 그 여행의 범주가 사람마다 다른데 작가님 진짜 크셨던 것 같아. 그냥 세상을 한 바퀴 돌겠다. 맞아요. 맞아요. 네. 이왕 할 거면 네. 그냥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지금 제가 그때 20대였으니까 이때가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귀한 시간인지 약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할 거면 정말 그냥 스케일 크게 가자. 와. 네, 그렇게 마음 먹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완전 P세요? J 성향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네. 신기한 게 네. 그 MBTI 해봤더니 네. J가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요? 저는 약간 P와 J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떠날 때 네. 뭐까지 계획하고 가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대륙 정도.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바다. 네네. 그래서 서핑을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오. 그래서 좋아. 그럼 서핑하면 인도네시아 발리지. 그래서 일단은 그래 좋아. 첫 여행지는 인도네시아로 가자. 그 다음에는 남미를 가보고 싶어서 또 좋아. 그러면 거기서 남미를 가서 이렇게 돈 다음에 유럽을 갈 생각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를 가보자. 이제 약간 조금 제가 40, 50대 돼서 편하게 갈 수 있는 여행지라면 보통 유럽을 떠올리시잖아요. 그건 나중에 가도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네.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제 그 20대 때 모토였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젊었을 때 에너지로 다닐 수 있는 곳. 맞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비행기 너무 오래 타 어려워 이런 곳. 네. 아니면 이제 긴 장거리 버스죠. 아, 버스요. 네, 그런 거 우둘투둘한 그런 맞아. 여행지는 조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대략적으로 네. 일단은 가서 나는 발리로 가서 뭔가 맞아요. 물을 흠뻑 기도하고 사랑하고 맞아. 그 네, 그 여행처럼요. 네네. 네, 맞아요. 영화에 나오는 음. 여행처럼 일단 발리를 가셨군요. 네, 맞아요. 그럼 머릿속에 커다란 거는 목표하는 게 있었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은 있었어요. 네네. 내가 배우고 싶은 건 다 배워보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돌아오자. 네. 멋지다. 어떤 거셨어요?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은 거, 예를 하고 들면 싶은 거? 서핑도 일단은 네. 저 혼자 못하니까 그것도 네. 배워야 되고 또 스쿠버 다이빙도 배워보고 싶었고 네. 또 남미 가면 또 살사잖아요. 아. 네, 제가 그 살사 춤도 배워보고 싶고 뭐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런 걸 하나씩 다 하시면서. 그럼요. 그러면 처음에 일단 여행하려면 어쨌든 버짓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얼마의 버짓을 쓸 수 있겠다라고 계획하고 가셨어요? 제가 네. 이 간호사 생활을 네. 한 3년 조금 넘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중에 있던 돈 중에 한 1년 경비를 대략 짜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거면 되겠다. 네네. 아. 이제 비행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와. 세상에. 네. 그래서 저는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네. 약간 자신이 있었어요. 음. 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저는 20대 때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 확실한 가치관이 있으셨네요. 네, 약간 돈 모으는 거는 30대 때부터. 네, 그래서 왜냐하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돈으로 나중에 산다 해도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산다 해도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내가 있을 때 누릴 수 있을 때 누려보자 해서 과감하게 결정하고 네, 그렇게 1년의 계획을 세워서 발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 앞에 그 발리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사진들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맞아요. 사진을 넣으신 것도 되게 감각이 너무 좋으셔서 이건 편집자의 역할입니까? 작가님의 역할입니까? 저의 네. 그 센스가 한 70%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이렇게 보기 좋게 잘 편집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책을 저는 이렇게 받아봤을 때 제가 미적인 거를 제가 스스로 표현하는 건 잘 못해요. 이게 표현력은 좀 부족하지만 보는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봤을 때도 전 책이 좀 예쁘면 좋아하거든요. 오. 책이 너무 예쁜 거예요. 다행이에요. 또 글보다는 글도 많지만 네. 그림이 또 많아서 맞아요, 아마 읽기 맞아요. 조금 쉬우셨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폰트 느낌, 뭐 사진이 들어간 곳의 어떤 느낌들이 다 저는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그 배치나 네. 이런 감각적인 것들은 거의 편집장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그러셨구나. 네. 최연 편집장님 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책이 손에 딱 보시었다 저는. 오. 네, 그래서 너무 좋았다. 예, 이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말씀해주신 세 덩어리가 있네요. 그 발리, 남미, 그 다음에 아프리카.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오늘 다 얘기하긴 책 얘기가 너무너무 풍부해서 책을 직접 읽어보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 발리에서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어떤 걸 뭐 배웠다? 뭐 이런 것들? 네. 발리에서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서핑을 배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핑은 물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물결을 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물 아래 물속 세상은 어떨까 너무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물을 완전히 다 정복해버리고 싶다.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배우고 바로 그 배울 수 있는 스쿠버 다이빙 샵을 또 바로 검색을 해서 오. 바로 그곳으로 이제 사누르라는 곳으로 넘어가서 또 거기서 배웠는데 그것을 배우는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됐었는데 거기서 만났던 친구들 또 다이빙 강사들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바다를 좋아하긴 하지만 바다만 있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한 2주 있다 보니까 조금 질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럼 이번엔 산으로 가보자. 약간 그래서 또 산을 또 일출을 볼 수 있는 화산이 있어요. 바뚜르산이라고 이제 새벽 트레킹을 해서 우와. 또 거기를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약간 그 발리에서는 산과 바다를 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우붓이라는 아니죠. 그 길리티라는 곳에서 네. 그곳에서 또 스노클링을 하다가 바로 이 거북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거북이가 운이 좋으면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작가님은 그날 맞아요. 여러 번 맞아요. 무려 3번이나 제가 네네. 마주쳤습니다. 운이 좋은 작가님. 네. 떡잎부터 달랐나 봅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거북이가 작가님을 만난 게 운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왜 생각을 그렇게 해야죠? 맞아. 감동입니다. 역시 이 PD님 센스가 있단 말이야. PD님. 네. 생각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휙 날아가서 맞아요. 저 남미로 가볼까요?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도셨네요. 맞아요. 사실은 경유만 2번 했습니다. 제가 남미 비행기를 3번 탔어요. 오. 처음에 떨어진 곳이 바로 콜롬비아예요. 콜롬비아 보통은 뭐 페루를 먼저 간다거나 해서 이렇게 가시는데 이제 콜롬비아가 위험해서 다들 못 가시거든요. 게다가 여자 혼자인데. 네. 근데 저는 가보셨냐? 가보시고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냐? 라면서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또 있었어요.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사람 사는 곳이다. 그리고 거기도 여자와 어린 아이가 사는 곳이라면 충분히 여행자로서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저는 가지 말라는 곳은 안 갑니다. 위험한 곳은 절대 가지 않고 현명하다. 네, 밤에 밤 9시만 되면
그러니까 밤 8시, 9시만 되면 다 어두워지거든요. 네. 저 밖에 절대 안 나가요. 나가더라도 나가더라도 현지인과 동행하고 약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저만의 철칙이 있었기 때문에 어. 안전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탁 도착을 했습니다. 갔는데 솔직히 남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떠세요? 좀 강렬한 태양?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해서 왜냐면 저는 또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제 행색이 이제 반바지, 반팔에 쪼리를 신고 갔는데 내리자마자 너무 추운 거예요. 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네. 거기가 안데스 산맥에 위치해 있어서 그 수도인 보고타가 해발 2,800m입니다. 높구나. 엄청 높죠. 네네. 저희 그 한라산이 1950m인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곳에 수도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고타에 첫 며칠 동안 너무 춥고 또 생각보다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무표정하더라고요. 놀랬어요. 그리고 막 벽에는 막 그래피티 있죠. 막 그렇게 있고 막 철문 있고 막 장총 든 군인들이 막 어디를 이렇게 지키고 있고 하니까 제가 그 첫 이미지에 너무 압도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그 며칠 동안 처음으로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괜히 여기로 왔다. 그 사람들 말을 들을 걸 막 이랬다가 아니야. 그래도 한번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조금 낮은 곳, 해발이 낮은 곳, 바다는 좀 다를 거야. 해서 바로 그곳에서 검색을 해서 타강가라는 작은 어촌 마을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이제 거기로 가니까 이제 사람들 제가 이제 상상했던 남미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다이빙도 제가 다이빙을 배운 이유가 세계 곳곳의 나라의 그 바다에서 다이빙하고 많이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였으니까 이제 거기서도 다이빙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현지인들이랑 친해져서 그 CC라는 친구랑 친해져서 그 친구가 저를 그 집으로 초대해 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현지인 집에서도 머물면서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현지 적응화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어떤 그런 재능이 있으시네요. 그런가 봐요. 네. 저 약간 쭈뼛쭈뼛하면서 말 못 붙이고 이러는데 작가님 그게 없으신가 보다. 네, 그랬나 봐요. 네. 너무 부럽다. 네. 약간 좀 오히려 굉장히 그런 거에 좀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소통하고 그런 거에. 그럼 남미는 어떤 나라들을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부터 이제 국경을 지나서 우리나라는 해외에 가려면 무조건 비행기죠. 그렇죠. 근데 남미는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스로도 그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너무 생소하고 정말 신기했던 경험이 국경을 버스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치. 그래서 바로 에콰도르로 갈 때도 이제 두 발로 이제 중간에 내려서 그 다리를 건넜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국경을 다리로 넘기도 했습니다. 와. 네. 그래서 그 에콰도르 또 갈라파고스도 갔다 오고 또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여기 밑에는 이제 길쭉하게 뻗어 있는 지리학적으로 뻗어 있어서 아예 요 통째로 파타고니아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 의류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게 사실은 이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따온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브라질 갔다가 이제 멕시코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제가 또 스페인어를 잠깐 배워요. 우와. 근데 왜냐하면 또 그동안에 배웠어야 됐는데 제가 조금 게으르기도 했고 시간적으로 여유도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멕시코에서 한 두 달 정도 스페인어를 배우고 그 배운 걸로 쿠바를 갑니다. 우와. 네. 쿠바에서 제 스페인어 실력이 포텐이 터집니다. 그동안은 이제 영어로만 대화를 했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남미 사람들은 저는 이제 제가 착각하기로는 미국과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력이 너무 전혀 아니죠. 못 알아듣죠. 네, 못 알아들어서 좀 답답했었는데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고 쿠바로 가니까
이제 들리는 거예요. 스페인어가. 오, 네네. 근데 물론 이제 나라마다 조금 억양의 차이가 있어서 처음에는 좀 알아듣기 쉬웠는데 그게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언어도 그 현지화가 되다 보니까 쿠바인들도 잘 알아듣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 소통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쿠바에서는 또 혼자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들과 팀을 이뤄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만난 한국인들과 이렇게 거기서는 이제 택시를 하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택시 기사님과 딜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 택시 기사님이 해주는 전체 관광 이런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이동만 부탁드려요. 아, 여기 가주세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제가 육해공 액티비티를 즐깁니다. 네. 그러니까 육지에서 이제 말도 타보고 여러 액티비티도 하고 거기서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당연히 다이빙하고 바다도 갔다가 상공에서는 제가 스쿠버 다이빙도 거기서 합니다. 스카이 다이빙. 죄송합니다. 네. 네, 스카이 다이빙. 와, 네. 진짜 다 하셨네요. 네. 오.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돌아다니자. 제가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마음껏 하고 돌아다녔죠. 와, 그러면 그 남미를 쭉 돌아서 이제 다시 올라오셔서 브라질, 멕시코, 그다음 쿠바 가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지금 내가 다시 가고 싶다 이런 곳이 있나요? 다 아시네. 표정에서 모든 곳을 다 다시 가고 싶다는 표정을. 맞아요. 네, 정말 하나하나 다 꼽을 수가 없지만 굳이 꼽자면 저는 브라질의 리우도 너무 좋았고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산과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곳이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네,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쿠바. 쿠바. 쿠바는 저도 너무 가고 싶은 거 있죠. 너무 좋습니다. 뭔가 왠지 모를 낭만이 느껴지죠? 왜? 너무 그냥- 좋아요. 네. 체게바라인가? 네, 거기가? 맞아요. 네. 네. 체게바라의 도시고 또 거기가 올드 아바나로 가시면 정말 예전 한 6, 7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영화 보는 것 같겠다. 맞아요. 네. 그래서 디카프리오가 그런 말을 써요. 쿠바에 가면 어느 영화 세트장에 들어온 느낌이다. 너무 좋아요. 가고 싶다. 네. 가시면 꼭 그곳에서 연주하는 그 살사 뮤직을 감상해 보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리스트에 꼭 넣어놓을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쿠바를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로 떠나신 건가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냥 가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이왕 스페인어를 배웠으니 스페인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맞네요. 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제가 스페인에 가서 또 거기서도 또 스페인어가 되니까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현지인들이랑 또 막 얘기를 하고 소통하면서 한 그 사그리다 파밀리아? 네네. 네. 그 상당에서 그쪽에 있는 곳에서도 바르셀로나에서 네, 계셨구나. 맞아요. 바르셀로나 한 5일, 네. 마드리드 한 5일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남아공으로 떨어집니다. 우와. 이집트 먼저 가셨어요? 남아공 먼저 가셨어요? 저는 남아공이 맨 밑에 있는데 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올라오셨구나. 택했습니다. 네. 남아공하고 이집트는 왠지 조금 그래도 안전할 것 같고 그 중간 통로들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맞나요? 아닌가요, 그건? 남아공이 좀 위험해요. 그래요? 네. 영화 안 보셨어요? 채피? 채피 보셨잖아요. 남아공이 위험하구나. 남아공이 이제 공항이 여러 개인데 네. 저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케이프타운 쪽에 있는 공항에서 내렸는데 네. 요하네스버그라는 곳의 공항은 현지인들도 너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네, 그렇게 말할 정도고 거기에 사는 그 한국 교포들이 요하네스버그 공항은 절대 가지 마라. 그쪽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공항은 위험하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네. 근데 이렇게 기억하고 글로 간다. 케이프타운이 위험하다고 잘못 헷갈릴 거야, 분명.
케이프타운으로 가야 된다. 네. 케이프타운도 그러니까 이제 외곽으로 가면 위험하긴 한데 또 관광지예요. 그래서 관광지는 조금 괜찮았던 걸로 저는 기억은 하지만 근데 항상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런 좀 여행 짬바가 생겼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충분히 내가 뭐 혼자 다녀도 괜찮을 거라고 자신했지만 막상 간 아프리카를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관광지 외에 혼자 돌아다니는 거는 조금 위험하겠다 생각이 그렇구나. 들더라고요. 네. 일단 아프리카 갈 때는 좀 든든한 사람을 하나 맞습니다. 데리고. 네. 호랑이 사자? 아니면 정말 확실하게 보증된 그런 여행지, 관광지로만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훑어서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남아공에서 또 버스를 타고 나미비아로 올라갔는데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혼자 다니기에는 조금 버겁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아프리카 그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이제 남미에서도 저를 이제 이렇게 끈적지게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들이 항상 느꼈었는데 저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네, 제가 맞아. 네, 그렇긴 했지만 조금 달랐어요. 아프리카에서의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은 조금 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 달랐습니다. 네, 많이 무섭고 이게 잘못하면 내가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이제 어쩌면 저의 그러니까 목숨을 해서라도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갈 수도 있겠다. 빼앗아 가겠다라는 그런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서는 동행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서 제가 구했는데 다행히도 한국인 1명, 일본인 1명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미비아부터 그 삼총사의 그 여행기가 시작이 돼요.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거기서 이제 차를 빌려서 나미비아에도 그 사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립공원에 가서 그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직접 야생동물을 보고 사진을 찍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네. 와, 그건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지만 그거는 이제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도 그 삼총사의 그 케미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또 한번 모여서 여행을 또 가자. 약간 이런 마음을 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곳? 사실은 고생을 한 곳이 가장 기억에 남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아프리카에서 여기는 이제 일본인 친구가 함께 하지 못했지만 킬리만자로 산을 제가 또 등반을 한번 했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구나. 표범을 만나셨나요? 제가 표범을 찾으려고 샅샅이 뒤졌는데 표범은 없더라고요. 네. 거기가 이제 정상 높이가 5,786m인가 그래요. 거기를 제가 등반을 했는데 정말 죽을 똥살똥 너무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좋은 추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좋았던 곳은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는데 이제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섬의 능귀 해변인데 정말 제가 수많은 해변을 많이 가봤잖아요. 그 인도양의 그 연하늘색 파스텔을 풀어놓은 듯한 색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국적이었던 게 저는 해변하면 보통 이제 유럽의 뭐 백인들이나 이렇게 그런 해변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흑인들이 그 검은 정말 그 짙은 그 검은 그 나체로 물방울을 튀기면서 막 애들이 놀고 있었는데 그게 마침 딱 해질 석양이었거든요. 그거가 어우러져서 그 이루어내는 그 조화가 너무나 저는 신선하고 되게 생동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왜 예술을 안 하고 간호를 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네. 아마 이런 길을 걸으려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 와중에 또 아프리카에선 잠시 또 의료봉사의 팀에 또 합류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것 맞아요. 그 에피소드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NGO 단체인데 비전 케어라는 단체인데 우연히 제가 그 원장님을 남아공에서 사실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전해서 저도 참여하고 싶다 의견을 밝혔더니 그러면 와라 해서 잠비아에서 만나게 되죠. 중간에. 제가 함께 있던 그 야마라는 일본인 친구와 훈이라는 한국인 친구를 꼬셨습니다. 야,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런 아프리카 그런 봉사 활동에 한번 참여해보지 않을래? 야, 되게 의미 있을 거야. 이랬더니 다행히 흔쾌히 응해주셔서 다 같이 참여를 하게 됐죠. 그것도 의미 있다. 네. 그래서 그 둘은 이제 그 환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도왔고 저는 직접 수술장에 들어가서 이제 간호사이다 보니 약간 수술을 직접 돕기도 했습니다. 참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계속 하셨어요. 직업 선택을 잘 하셨었네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중간에 이런 거를 하게 된 이유도 제가 간호사이기 때문이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네요. 네. 저는 기억에 남는 아프리카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라미드랑 스핑크스를 같이 화면에 담고 싶은데 어떻게 해도 각이 안 나오는데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그 각을 피자헛이요. 피자헛. 네. 죄송합니다. 네. 네, 피자헛에 들어가셔서 그 화면이 담기는 창을 발견하시고 맞습니다. 내가 이걸 왜 헤맸지? 왜요? 우리 맞아요. 두바이에서 비슷한 경험했잖아요. 그랬나요? 어디죠? 걔네들 큰 타워 있는 앞에 분수쇼를 하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좀 애매하다 그러고 있는데 파이브가이스 햄버거집이 보이더라고요. 들어가서 밥도 먹을 겸 들어갔는데 딱 좋더라고요, 위치가. 바로 직관할 수 있는 곳이었나요? 직관할 수 있는. 가끔 패스트푸드점을 잘 활용하시면. 그렇네요. 네. 피라미드는 어떤가요? 피라미드 아주 가짜설이 있는데. 혹시 아직 안 가보셨죠? 안 가봤어요. 네. 일단은 챙이 넓은 모자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멕시칸 모자 같은 거. 네, 좋죠. 네. 왜냐하면 정말 땡볕입니다. 그런데 너무 훌륭하고 너무 멋져서 거기가 굉장히 넓은 곳에 있어요. 네. 사실은 피라미드가 하나라고 생각하시죠? 여러 개죠. 여러 개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도 굉장히 여러 개고 또 떨어져 있어서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타를 타시라 이렇게 흥정하는 호객꾼들이 또 많이 달라붙으실 건데 어쨌든 뭐 낙타를 타셔도 땡볕은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할 정도로 그 굉장히 넓어서 정말 한눈에 보려면 이거 그 피라미드로부터 굉장히 떨어져서 찍으셔야 됩니다. 네, 그 정도예요. 엄청나게 드론을 데리고 거대하구나. 다니는 걸로. 너무 좋죠. 네. 네. 아프리카 어디까지 하고 아웃하셨는지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게 이집트였나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한국에 이제 오셨어요. 맞아요. 오시고 나니까 여행 후유증 엄청 있었을 것 같아요. 와, 사실은 그게 제 여동생의 결혼식 때문에 나온 거였거든요. 계속 다니고 싶으셨는데. 저는 제가 1년을 계획했다고 했잖아요. 네. 마침 딱 1년이 되는 날. 그래서 사실은 제 여동생이 봄에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해외에 가는 바람에 그 10월로 미룬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안 나갈 수가 없게 돼버려서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왜 제가 근질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표현 들으셨어요? 작가님이 네.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들어왔다고 표현 안 하고 네. 나왔다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그랬나요? 네. 전 세계가 나의 집.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잠깐 있다가 왜냐하면 또 남미 다닐 때 제가 한 분을 또 우연히 만났는데 길잡이라는 직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앞잡이는 들어봤는데.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게 뭐냐면 여행사 직원은 아닌데 이제 남미 같은 경우는
언어가 안 통하면 숙소도 못 잡고 이제 교통이 조금 어렵잖아요. 버스도 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대신 도와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행 가이드는 아니지만 이런 여행에 필요한 숙소나 이런 비행기 티켓 아니면 버스 티켓 같은 거를 대신 이제 구매해주는 직업입니다. 네. 이제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던 게 이동은 같이 하지만 그 하루 종일 그 일과는 따로 지낼 수 있어서 저는 저대로의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여행을 하는 거죠. 저로서는 너무 솔깃한 제안이어서 그걸 기억해서 제가 직접 또 한국 들어왔을 때 이렇게 진행을 해서 당장 이제 다음 주면은 볼리비아 이제 비자를 받으러 갈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까지 제가 밖에 다시 나가고 싶어 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건이 뭔가 맞습니다. 생기는 거죠? 네. 바로 비자를 받기 직전이었나요? 맞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작가님이 간단하게. 네. 갑자기 자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한 5분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자꾸 힘이 빠지더라고요. 손에, 오른손에. 네. 근데 이제 제가 밤에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왜냐하면 저는 간호학을 공부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거에 굉장히 좀 민감했던 것 같아요. 이거 무슨 큰일이 난 것 같다 해서 바로 다음 날 동네 병원으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보시라 라고 해서 엄마 손을 붙잡고 갔죠. 갔더니 당시에도 그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진단을 모르시니까 제 증상을 쭉 듣더니 암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정말 아침 드라마 여주인공처럼 눈물이 후두두둑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암은 아니었고 진단받은 진단명이 모야모야라는 병이었어요. 네. 조금 생소하실 텐데. 맞아요. 그래서 저 막 찾아봤어요. 그러셨군요. 네. 이제 뇌혈관이 좁아져서 뇌혈류가 조직으로 가지 못해서 그런 병입니다. 그러면 이제 뇌가 기능을 잃을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다거나 또 운동 기능, 이제 팔에 힘이 쭉쭉 빠진다거나 했던 거였습니다. 그 모야모야 병이라는 병명을 듣고 나서 그걸 치료하는 데까지 또 작가님의 어떤 심경 같은 게 궁금해요. 네.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진단받고 거의 한 3일 만에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되게 빨리 했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빨리 해야 된다. 더 늦으면 큰일 난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약간 첫 수술은 정말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어영부영 주변에게도 정말 이제 가까운 친구들한테만 얘기를 해서 막 해서 저도 약간 좀 정신없이 그래도 감사하게 아니야 그래도 나는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까 또 암이 아니니까 게다가 중요한 건 밖에 나갔을 때 만약에 더 심해졌으면 어떡해. 수술을 받지도 못하잖아요. 오히려 나는 수술 받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해. 이러면서 저는 웃으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와, 그러니까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그거를 아시게 된 거구나. 아니요. 들어와서 한 2달 정도는 제가 다시 나갈 준비를 했었고. 네, 맞아요. 그러고 이제 진단 받고 나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진짜 한 3, 4일 만에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와. 그러고 나서 사실은 수술할 때까지는 정신없이 그런데 수술하고 회복할 때가 힘드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네. 정말 제가 긍정 그리고 감사의 대가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누워있는 동안에는 내가 그렇게 자신했던 긍정의 힘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정말 모래성처럼 파도 한 번 이렇게 쓸려나가는 제 자신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 다시 회복하고 나서 작가님의 모습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인스타그램 보고 특이한 거 하나 책을 올리시는데 예쁜 레이스 장갑을 끼고 올리셔가지고 이거 되게 이걸 귀하게 생각한다는 뜻인가? 너무 독특하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네. 약간 장난식이었어요. 아 진짜? 왜냐하면 물론 이제 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맞죠. 어. 근데 왜 명품관 가면 맞아. 저 이거 보고 싶어요 하면은 이렇게 흰 장갑 끼고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고품격 내가 책을 추천하는데 이게 귀한 책이니까 비슷한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제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게 너무 독특하고 딱 눈에 띄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근데 그 처음 수술을 하시고 회복하는 기간이 꽤 걸리신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말이 처음에는 어눌했어요. 그래서 그 어눌한 말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한 3개월 걸렸고, 이제 조금 말을 정상적으로 하고 좀 계속 누워있다가 이제 좀 활동하는데 한 6개월 걸리고, 또 서울까지 나오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네. 그 뒤로 조금씩 제가 이제 저 스스로를 이제 건강을 위해서 좀 운동도 하고 조금씩 체력을 회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3년쯤 됐을 때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몸이 사실은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때 한창 초기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의료진들이 부족하다. 맞아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막 마음에서 막 이게 막 끓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하고 좀 회복도 되진 않았지만 이런 나라도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좀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료 지원이 민간 의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생활치료센터와 또 그 임시생활시설에서 잠깐 근무도 했습니다. 와, 그러셨구나. 네. 아니 근데 회복이 안 된 몸으로 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체력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다행히 해주셨기 때문에. 다행이다. 네네네. 그 정도는 괜찮았던 것 그건 같습니다. 일상생활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약간 그게 좀 챌린지이긴 했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다행히 인생이 도전이시군요. 네, 제 인생은 돌이켜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수술을 하신 것까지 이 책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막 회복이 돼서 이제 왜냐하면 그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이제 좀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그리고 돈도 벌고 싶고. 그래서 그러던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책을 쓰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또 한창 제가 집필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네네. 이제 곧 이제 끝나요. 이제 탈고가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갑자기 또 이렇게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의 수술을 또 하게 됐죠. 그것도 회복 기간이 그 정도 걸렸나요? 저는 그럴 줄 알고 엄청 울었거든요. 두 번째 수술은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하지만 제가 그렇게 운 게 무색하게 너무 회복이 빨랐어요. 너무 다행이다. 네네네. 그래서 정말 회복이 빠르고 통증도 예전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요. 거의 1년 만에 다시 사회생활 했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러셨구나. 네네. 이렇게 이 책에 쓰여 있는 작가님의 여러 가지 인생까지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길었죠. 네. 저는 이 책에서의 매력이 마지막에 한 장 그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는 에너지 있게 막 다니던 그냥 작가님, 맑고 밝고 근데 인생에 힘든 걸 한번 겪었던 작가님. 근데 그 두 가지가 이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 책이 더 빛나는 것 같다?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만일에 신이 계시다면 되게 특별하게 대우하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특이하잖아요. 세계 혼자 여행을 다닌 것도 그렇고 여자 혼자. 네. 그리고 뭐 또 이 뭐지? 제가 표현력과 그런 게 풍부한 것도 그렇고 네, 네. 또 이 머리가 사실은 제가 파마한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리예요? 제 곱슬 머리예요. 어머나 어머나. 네, 어. 이런 것도 좀 특이하고 네. 그런데 어떻게 하필 걸리는 병까지 이렇게 희귀 난치병일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또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제 네. 삶이 더 빛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운이 좋으면 거북이를 볼 수 있다는 말은 행운이 따르면 거북이를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버티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거북이를, 언젠가는 그런 빛을 볼 날이 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의 수술 후에 포기하지 않고 결국 책을 출간한 저처럼요. 저는 이게 단순한 여행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독자들에게 감동과 재미와 위로를 주고 또 용기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작가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제가 느꼈던 바예요. 네. 아주 훌륭한 독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그런 수술을 하신 게 맞아 싶을 정도로 에너제틱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더 20대에는 더 맞아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삶이 너무 기대가 되고 진짜 이 책에서 멈추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전에 캐나다 가셨던 네. 것도 한번 책으로 써주시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회복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느꼈던 것들도 책으로 나와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옆에서 쭉 질문하면서 왔는데요. 기피디님은 오늘 시간 때문에 지금 질문을 많이 못 하신 거죠? 아니에요. 질문을 네. 오늘처럼 잘하는 걸 처음 봤어요. 와. 가장 잘한. 와. 오늘 너무 물 흐르듯이 예. 진행을 해주셔서 저도 너무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평상시에도 잘하는데 네. 오늘 더 잘했어요. 와. 아니 제 칭찬까지 해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의 이 필명이 너무 좋아서 그거에 오늘 에너지가 따랐던 것 같아요. 필명이 물결이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물결로 지었던 거는 물을 좋아하셔서? 맞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보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냥 소감 한마디 하고 네.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약간 제가 조금 긴장하면서 왔는데, 진짜 이 녹화하기 전에 그냥 편하게 대화하면서 진행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진짜로 대화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전 이렇게 갔는지 몰랐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고, 또 지났던 저의 인생을 저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여행을 이제 미리 하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작가님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언제든지요. 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